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5%를 넘어섰습니다. 자, 비트코인 53%부터 조금 더 도미넌스를 높여갈수록 독주 체제가 갖춰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55%에 올라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을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이너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습니다. 12%를 기점으로 해서 낮아지면은 마이너 알트코인은 쉽지 않습니다. 선별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 알트코인은 어떻게 대응이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마이너 알트코인, 급등하는 마이너 알트코인 정보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7416-2530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 정보방입니다. 이 코인 정보방에서 스택스를 71%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스택스만 수익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많은 마이너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플로우도 25%, 그리고 3일 동안 계속해서 안내를 드려서 고수익을 챙겨드린 코인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안내드렸던 그 코인은 또 블록코인이죠. 블록코인은 우리가 3일간 연속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2배 정도의 수익을 챙겨드렸던 코인입니다. 바로 이 코인 정보방에서 블러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요. 또 스테픈,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NC 인피니티 다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스테픈도 22%, 자, 블루는 무려 91%입니다. 3일 동안 안내 드려서 2배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416-1530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급등 내용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계속 높여갈 수 있을까요? 자, 영상 후반에 기술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조금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44,000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넘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대해 1월 현물 ETF 출범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기술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44,000달러 이 중심, 이 44,000달러를 중심하여서 위아래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호재 첫 번째 현물 ETF에 대한 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반감기에 대한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반감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반감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현재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리 상승이 지속되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면서 금리 동결이 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 상황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를 것 같습니까?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근데 이 금리 인하가 어떤 부분 때문에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금리 인하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 인플레가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신호가 뭐냐면 경기 침체입니다.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고용 지표도 악화되는 거죠. 경기 침체로 인한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는 고용 지표도 악화되고 인플레가 하락을 하면서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경기와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겁니다. 이 시그널이요. 우리는 금리 인하만 기대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린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경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증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증시가 오를 것 같죠. 경기 침체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하 이것은 증시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달러 가치도 떨어질 겁니다. 내년도는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선이 있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이제는 골드가 올라갑니다. 금 가치는 더욱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디지털 골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증시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증시가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오르고 증시가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 횡보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경기 침체와 같은 불확실성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뉴욕 증시는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 약세에 하락을 했고요. 다우 S&P 500 3일째 내림세 이렇게 보였는데요. 문제는 말이죠. 어제 음봉이 좀 안 좋은 음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나스닥입니다. 월봉 상황에서 전고점 아직 못 넘고 있죠. 계속 못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서츄레이션 현상, 포화 상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어제 안 좋은 게 바로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왔어요. 장대 음봉이고요. 그리고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어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자, 산타랠리 기대하십니까?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산타랠리 쉽지 않습니다. 월봉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은 26개 캔들 뒤에서 따라오는 거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좋은 지표입니다. 일목균형표의 후행 스팬이 이 약한 고리를 뚫고 가면은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 약한 고리를 뚫지 못하고 바로 이 캔들의 저점에 부딪혔어요. 이래서 후행 스팬이 꺾이면서 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후행 스팬이 꺾이면서 이렇게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하락을 하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까지 디커플링의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비트코인은 증시와 다르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피보나치를 대입을 해보면 월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61.8%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61.8%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은 23.6%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23.6%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여기서 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락 추세로 빠지게 되면 이제 증시는 추락을 하게 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증시 하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맞물리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그에 대한 수혜는 증시가 보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역대급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천만 원 안착한 비트코인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 2021년도부터 2021년 11월 이후 2년여간 하락장을 겪어왔죠. 그리고 바로 10월 달부터 랠리를 펼치면서 지금 상승이 나타난 겁니다. 최근의 상승을 바라보고 너무 가파른 상승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2년여간 하락장을 겪어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매수로 부르짖은 이유를 아시겠죠. 침체 이후에 상승 추세에 접어들면 그 방향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추가 랠리가 주어질까요? 차익 실현이 주어질까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강한 호재가 작용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현물 ETF의 승인과 반감기에 대한 이슈와 그 규제 완화에 대한 것, 이런 이 세 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때가 있었냐 이거죠. 약한 조정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자산들, 투자 자산들은 상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조정도 주어집니다. 상승세 이후에 약한 조정이 주어질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어느 투자 자산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과연 48,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봉상에서 가파른 상승 이후에 약간 정체되는 모습. 과거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이 패턴 보이시나요? 연속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횡보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비트코인은 일봉 상황에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보조지표도 이렇게 과열권에 오면서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도 과열 상황에서 CCI가 또 과열 이렇게 왔어요. 자, 이제는 요걸 봐야 되죠. 자, 제가 계속 저항대로 말씀드리는 자리들, 클라우드 니어 1, 2, 두 개의 자리를 극복했습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이 자리가 있습니다. 자, 3세판입니다. 주봉의 세 번째 저항, 여기를 돌파하면 저항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가운데서 이 저항대까지는 불과 5%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를 조심하자. 이 가격대를 여기를 조심하고 대응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 분들께서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내년에 제가 목표가를 안내드린 바가 있죠. 그냥 공개한 가격입니다. 1억 7천만 원. 이것은 내년에 가야 될 자리죠. 그러니까 잔파동은 무시하고 계속 홀딩하실 분들은 이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5% 상승 후에 조금 조정이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은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 자리가 한 6,3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매수를 저울질하신 분들, 아직도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 6천만 원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닙니다.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가 있는 거니까 비트코인 어떻게 사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010-746-2630에 문자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고요. 또 비트코인 궁금하시면 비트코인을 언제 사야 될지 어떻게 사야 될지 궁금하시다.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연세가 60대 70대 80대 시달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사시는 방법을 제가 다 친절하게 아주 편하게 쉽게 알려드립니다. 언제 사야 될지, when, 그리고 어떻게 사야 될지, how, 이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냥 비트코인만 문자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010-746-2630 비트코인 언제 사야 될지, 어떻게 사야 될지 좋은 매수 타점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비트코인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문자 주시면 비트코인의 대응 방법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급등코인 실시간 정보 다 안내드립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스택스의 수익, 그리고 블러에 대한 수익, 이런 수익들을 보셨을 텐데 스택스, 블러 같은 급등코인에 대한 실시간 정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46-1530 숫자 1번만 문자로 주시면
코인 정보방에서 급등권 실시간 정보와 뉴스보다 빠른 속보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